명사 중에서 하나의 명사 또는 그 앞뒤에 여러 단어를 붙여서 만든 긴 명사의 경우에는 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사는 부정관사 어와 정관사 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48강, 51강에서 배웠는데요. 개념을 좀 복습해보면 부정관사 어는 특정하지 않은 셀 수 있는 명사가 한 개일 때 명사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정관사 더는 특정한 명사, 대화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로 그 명사를 딱 지목할 때 명사 앞에 붙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이 정관사 더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의 이름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대상의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그 대상을 부르는 고유한 호칭이죠. 예를 들면 장동건, 삼성, 한국 이런 이름이 어떤 사람, 기업, 국가를 부르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이름에 정관사 더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름에 더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대개는 우리가 51강에서 배운 정관사 더의 규칙에 맞게 이름에 더가 들어가거나 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름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름 짓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사 더의 규칙에 맞지 않게 더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거나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예외적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의 정확한 영어 이름이 알고 싶으면 우리는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더 규칙에 따라서 더가 들어가거나 또는 안 들어가는 이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확하게 영어 이름을 찾아보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이름들을 미리 보겠습니다. 이 이름에 정관사 더가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름 중에서 더가 들어가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난 51강에서 일반 명사에 더를 붙이는 세 가지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누구라도 다 똑같이 하는 바로 그 명사에 더를 붙인다는 이 규칙이 어떤 대상의 이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이름에 더가 붙게 됩니다. 즉 누구나 다 아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더가 붙는 거죠. 이 논리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평범한 명사가 있는데 만일 거기에 더가 붙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어떤 특정한 대상 하나를 지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더가 붙은 일반 명사가 그 대상을 지목하고 부르는 이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51강에서 들었던 예를 몇 개 다시 들어보면요. 자, 일반 명사인 화이트 하우스가 더를 만나면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 하얀 집을 지목하게 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얀 집, 더 화이트 하우스가 어떤 집을 말하는 건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대중적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하얀 집, 더 화이트 하우스 하면 동일하게 백악관을 지목하기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백악관의 이름이 더를 포함해서 더 화이트 하우스가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더 선도 단순히 그 별이라는 뜻이겠지만 대중적 합의에 의해서 지구 옆에 있는 바로 그 별, 태양을 부르는 이름이 됐고요. 더 문도 지구 옆에 그 위성 해서 달의 이름이 되었고요. The Earth도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지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가 들어가 있는 이름들은 대개 원래 이미 예전부터 사람들이 써오던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만든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예를 충분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보기 좋게 사진을 곁들여서 설명을 할게요. 세계 지도죠? 여기 이름이 뭔가요? The Pacific Ocean입니다. 태평양이죠. Pacific은 형용사로 고요한, 태평한이라는 뜻입니다. 태평양이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바람이나 태풍에
쉽게 출렁이지 않고 대부분 고요한가 봅니다. 태평한가 봅니다. 우리는 그 태평한 바다, The Pacific Ocean을 여기 이 바다를 부르는 이름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션은 생략해도 됩니다. 왜죠? The Pacific Ocean이 워낙에 유명하고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다 보니까 The Pacific까지만 말을 해도 이게 태평양을 말하는 건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또 다른 어떤 합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건물의 이름을 아시나요? The Pentagon입니다. 미 국방부 본부 건물 이름이에요. 원래 펜타곤은 오각형이라는 뜻이죠. 그 오각형, 더 펜타곤 하면 이 오각형 건물을 말하기로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성벽은 뭐죠? 그 거대한 벽, The Great Wall입니다. 만리장성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이름들도 모두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정관사 더를 붙였습니다. 더를 붙이니까 원래 이 일반적인 단어들 뜻과 구별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어에서 이름을 쓸 때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자, 이 규칙에 따라서 이 이름들을 쓸 때도 모두 대문자로 시작해서 씁니다. 태양, 지구, 달만 빼고요. The sun, the earth, the moon은 소문자로 쓰니까 왠지 이름이 아닌 것 같은 그냥 보통 명사에 더가 붙은 그런 경우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도 일반 명사를 사용해서 만든 더가 들어가는 이름인데요. 그 형태가 42강에서 배운 긴 명사 형태인 더 네모 오브 네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요, The Tower of London, 런던의 그 탑인데요. 이렇게만 말해도 사람들이 런던 탑인 줄을 다 압니다. 그래서 The Tower of London이 이 런던 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름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대륙의 연합된 주들.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미합중국, 미국임을 다 알죠. 이 나라 이름은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의 그 공화국. 자,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대한민국인 줄을 압니다. 이곳의 이름은요, The University of Oxford, 옥스퍼드에 있는 그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름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은 영어로 The Bank of Korea. 자, 한국의 대표은행이니까 한국의 그 은행 이렇게 불릴만 한 것 같아요. 자, 이 동상의 이름은요, 자유의 그 동상,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역시 지금 보시는 이 이름들도 모두 일반 명사를 사용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이라서 각 단어가 전부 다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단 정관사 더랑 여기 있는 이 전치사 of만 빼고요. 이 더와 of는 소문자인데요. 관사와 전치사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작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나 이름처럼 모든 단어를 다 대문자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사랑 전치사는 대부분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더 네모 오브 네모 형태를 가진 이름들은 대부분 좀 격식 있고 점잖은 어떤 정식 이름 같은 느낌이 나요. 마치 풀네임으로 또박또박 제대로 다 써준 느낌 같기도 하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일반 명사를 가지고 만든 더가 들어가는 이름인데요. 이번에는 이 일반 명사가 영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인 경우입니다. 자, 이 지도상에 여기 파란색 강 이름은 The Amazon River입니다. 한국어로도 그냥 아마존 강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이 아마존은 얼핏 보면 그냥 영국 사람들이 이 강을 부르기 위해서 장명한 영어 고유명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아마존은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스페인어래요. 스페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평범한 단어로서 여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개 우리는 외국에 있는 주요 어떤 지형들의 이름을 그 지역 원주민들이 부르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 강은
외국에 있는 강인데요. 이 강 이름을 굳이 영어로 새로 다시 만들지 않고 그냥 그 지역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불러오던 이 여전사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된 거죠. 즉, 이 아마존은 영어에서 wherever인 거죠. 아마 영국인들이 처음에는 이 강을 부를 때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그 강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강 이렇게 특정해야 되니까 정관사 더가 붙었고요. 그래서 The Amazon River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아마존 강의 영어식 호칭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역시 이 아마존 강도 앞에서 봤던 태평양, The Pacific Ocean처럼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굳이 river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The Amazon이라고만 해도 사람들이 아마존 강을 말하는지 아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river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 풍차로 유명한 이 나라 이름 뭐죠? 네덜란드인데요. 영어로는 The Netherlands입니다. 이 나라 이름도 어원과 그 유래를 살펴보면 네더와 랜드라는 일반 단어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어로 네더는 낮은이라는 뜻이래요.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국토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그 낮은 땅, The Netherlands가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보면 네덜란드는 여러 개의 섬이 좀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있는 지형인데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이 랜드는 단수가 아니라 랜즈, 이렇게 복수형이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자, 다음. 자,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여기 이 지역 이름이 뭐죠? The Sahara Desert입니다. 사하라 사막이요. 역시 사하라와 데설트라는 일반 단어로 만든 이름이고요. 자, 아랍어로 사하라는 사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국인들이 처음에는 아랍 사람들이 사하라라고 부르는 그 사막 정도로 이 사막을 불렀을 테고요. 그래서 The Sahara Desert가 되었습니다. 역시 데설트는 현재 생략이 가능할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이기에 각 단어를 다 대문자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 세 개의 이름의 공통점은 지구상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중요한 지형이라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형들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옛날부터 부르던 이름이나 애칭, 호칭 등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국인들이 영어에 그대로 가져와서 그 원주민들이 땡땡땡이라고 부르는 그 강, 그 땅, 그 사막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 땅, 그 강, 그 사막 이렇게 돼야 되니까 더가 처음에 붙은 겁니다. 자, 이제는 이름에 더가 붙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사 더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어떤 이름에 더가 붙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더를 안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이름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마치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비슷하죠. 지금 보시는 이름에 해당합니다. 원래 세상에 없던 단어를 아예 만들어서 회사 이름, 나라 이름, 지역 이름, 사람 이름 등등으로 부를 때 이런 고유 명사에는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상이라서 더로 또 특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설립자 등의 주요 인물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떤 대상의 이름에 넣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루이 비통이 만든 브랜드 이름, 존스 홉킨스 박사가 설립한 대학 이름,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한 성당 이름, 로마 신화 속에 신 이름을 붙인 태양계 행성 이름, 맥도날드가 만든 햄버거 음식점 이름, 포드가 만든 자동차 회사 이름, 보는 것처럼 모두 해당 인물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사람 이름에 원래 더를 안 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 대상들의 이름에도 더를 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어느 한 사회, 지역의 어떤 물리적인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기반 시설 등의 이름입니다. 이런 시설에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공공재산, 우리 공동체 전체의 재산과 같은 시설에다가 덜을 붙이면 그 누군가의 것만으로 막 특정되는 느낌이죠. 그러면 좀 어색하겠죠. 자, 어느 마을에 깔려 있는 도로 이름들, 땡땡 로드, 땡땡 스트리트, 땡땡 에비뉴 등등 이런 이름들이요. 그리고 공원 이름, 공항 이름, 역 이름, 항구나 항만 이름, 대학 이름 등의 사회 기반 시설 성격이 강한 대상의 이름에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름에 그 해당 지역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참고로 대학교가 왜 사회 기반 시설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옥스퍼드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처럼 좀 옛날 대학교의 지도를 보면요. 대학교 건물들이 이렇게 경계 없이 그 동네 마을에 막 이렇게 퍼져 있는, 산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마치 대학이랑 그 지역 사회가 하나로 섞여 있는 것처럼요. 아마 과거에는 대학이 대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어떤 토론 장소, 모임의 장소, 지식 보관소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학이 사회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는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직책이나 신분 등을 나타내는 호칭, 타이틀이 이름 앞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가령 President, Doctor, Saint, Mr와 같이 사람 이름 앞에 오는 타이틀, 그리고 Mount, Lake, Room 이렇게 산이나 강이나 호수, 어떤 방, 교실 등등에 사용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런 타이틀은 관사와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름에 더가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에 일반적인 규칙을 알아봤는데요. 이 규칙으로 더의 유무를 항상 100%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이름 지은 사람 의도에 따라서 더의 유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에 더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인터넷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인터넷에서 어떤 대상의 영어 이름을 정확하게 검색하는 방법을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 아시나요? 저는 어디선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건물의 정확한 영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이름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건물 중앙에 되게 큰 링컨 석상이 있거든요. 아마도 링컨이 주인공인 건물인가 봐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한글로 링컨 박물관이라고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검색보다는 영어 원어민들이 더 즐겨 쓰는 구글 검색이 정확한 영어 이름을 찾는 데 훨씬 좋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 화면에서 단박에 이 건물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영어 이름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 건물은 영어로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까 더는 안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링컨이라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관일 테니까 더가 안 붙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어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여기 이 이름은 한국어판 위키백과에서 나온 거거든요. 영어 원어민이 아니라 한국어 원어민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비영어권 국가에서 작성한 글에 들어있는 영어 이름은 관사를 틀렸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은 제목 부분에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각종 제목이나 제목에 준하는 그런 위치에서는 관사를 고의로 생략해서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제목 같은 압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셋째, 여기처럼 지도상에서도 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잔뜩 들어가는 지도에 관사까지 다 쓰면 지도가 너무 지저분해 보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더 정확하게 이름 검색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자, 일단
앞에서 검색했던 단어 링컨 메모리얼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영어로 다시 한번 구글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신뢰할 만한 웹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봅니다. 참고로 공식 기관이나 정부의 웹사이트 주소 끝에는 .org, .gov 같은 단어가 주로 붙어 있고요. 영어권 국가에서 나온 웹사이트라면 가령 영국이라면 .co.uk, 캐나다라면 .ca 등의 단어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권위 있는 사전으로는 위키피디아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정도를 보시면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제목 말고 본문 텍스트 안에서 해당 이름 링컨 메모리얼을 찾아보고 그 앞에 더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문 텍스트를 찾아볼 때 기계적으로 그냥 링컨 메모리얼이라는 이 두 단어만 찾아보지 마시고 그 이름 앞뒤에 있는 문맥까지 어느 정도는 함께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같이 검색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웹페이지는요, 구글에서 제가 링컨 메모리얼을 검색한 결과 중에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사이트 안으로 들어온 화면입니다. 자, 신뢰할 만한 그런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제목이 아니라 본문 텍스트 중에서 링컨 메모리얼을 찾아봐야 합니다.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다 더가 붙어 있네요. 다른 몇 군데 사이트에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웹사이트는요, 워싱턴 DC에서 운영하는 링컨 기념관 어떤 관광 안내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첫 화면부터 더가 들어간 링컨 메모리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목 위치이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본문을 읽어봐야 한다고 했죠.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두 군데 더 링컨 메모리얼이 보입니다. 자,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 웹사이트입니다. 위키피디아는 사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집단지성을 활용한 자유로운 모두의 백과사전이라서 좀 틀린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내용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잘 수정, 편집돼 가지고 웬만한 주요 내용은 신뢰할 만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표제항 제목란에는요 더가 없어요. 그냥 링컨 메모리얼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더를 붙여서 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링컨 메모리얼은 더를 붙여서 쓰는 이름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이름을 하나 더 검색을 해볼게요. 넷플릭스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넷플릭스를 검색한 화면인데요. 넷플릭스는 기업의 고유한 이름이죠. 그래서 정관사의 일반 규칙상 더를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본문에서 더 없이 그냥 넷플릭스라고 쓰는 형태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더 넷플릭스라고 쓴 경우도 발견이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더 넷플릭스의 앞뒤 문맥을 함께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이 넷플릭스는 그냥 넷플릭스가 아니라요, 넷플릭스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강에서 배운 긴 명사처럼 The Netflix 웹사이트, 이 전체가 하나의 긴 명사인 거죠. 여기에 The Netflix도 사실은 The Netflix Software라는 긴 명사의 앞부분이었고요. 여기도 The Netflix Mobile Apps라는 긴 명사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검색 중인 이름의 앞, 뒤까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봐야 정확하게 이름의 더 유무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실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7강에서 관사 개념을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관사는 80% 정도만 맞게 쓰면 됩니다. 100% 완벽하게 정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20% 정도를 틀렸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심각하게 안 되는 거는 아니니까 영어 회화나 쓰기를 연습하실 때
관사를 틀릴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부담 없이 재미있게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국어 이름들을 영어로 바꿔봅시다. 더의 일반적인 규칙을 떠올려 보시면서요. 더를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적십자, 빨간 십자가라는 뜻이죠. Red Cross입니다. 이름이니까 각 단어를 대문자로 써줬고요. 자, 여기에 더가 붙을까요? 네, 붙을 것 같습니다. red랑 cross는요, 우리가 늘상 쓰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이렇게 일반 명사를 사용해서 이름을 만든 경우에는 대개 더를 붙였습니다. 보통의 빨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 빨간 십자가라고 특정을 해야만 그 대상의 이름이 될 수가 있겠죠. 인천국제공항. 자, 일단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자, 그리고 더는 안 붙을 것 같습니다. 공항 같은 사회 공공재 성격을 가진 시설은 더 없이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인천, 이런 지역 이름이 대개는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피사의 사탑, 이렇게 생긴 이탈리아 피사 지방에 있는 기울어진 탑, 사탑입니다. 피사에 있는 기울어진 탑이니까 Leaning Tower of Pisa고요. 여기에 더는 들어갑니다. 피사, Leaning, Tower 다 일반적인 단어로 만든 이름이니까요. 더 네모 오브 네모 형태를 가진 이름입니다. 목성, 자, 목성은 영어로 주피터입니다. 더가 붙지 않습니다. 태양계 행성 이름은 지구 빼고는요 다 로마 신화의 신 이름이기 때문에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피터는 제우스 신을 말하죠.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이름이죠. 이 줄임말은 MIT라고 한 글자씩 끊어서 읽는데요. 자, 풀어 쓰면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 이름인데요. 매사추세츠 지역의 공공시설, 기관의 느낌으로 더 없이 그냥 씁니다. 태양계, 자,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한 체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솔라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더는 붙습니다. 자, 솔라와 시스템 모두 일반적인 단어죠. 일반적인 단어로 만든 이름에는 대부분 더를 붙여서 특정하죠. 자, 다음으로 자, 애플. 자, 이거 뭐죠? 사과인가요? 만약에 이 애플을 말한다면 네, 자, 애플 회사에 물어보니까 회사 고유의 이름으로 간주해서 그냥 더 없이 고유명사 이름처럼 애플이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플이 사과라는 과일이기도 하잖아요. 원래 사과라는 이 과일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인데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이 단어를 빼앗아 버린 격이 됐습니다. 게다가 더도 안 쓰고요. 마치 이 애플이라는 단어가 자기네 회사의 고유 이름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단어는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뭐 사회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금문교.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렇게 생긴 관광 명소죠. 금문, 황금문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 자, 여기에서 더는요 붙입니다. 자, 골든, 게이트, 그리고 브리지 다 일반적인 단어로 만든 이름이니까요. 더를 써서 특정해서 이 다리의 이름임을 알려줘야 되겠죠. 진주만, 하와이에 있는 항만의 이름이죠. 자, 영어로는 펄 하버. 자, 지역 공공시설, 사회 기반 시설의 느낌으로 더를 쓰지 않습니다. UN, United Nations죠. 한국어로는 뭐 국제연합 아니면 그냥 UN이라고 하죠. 자, United 그리고 Nations 자, 모두 일반 단어로 만든 이름이죠. 그래서 더를 붙입니다. 줄여서 말할 때도 DUN 이렇게요. 샤넬, 명품 브랜드죠. 샤넬이라는 디자이너 이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명품 브랜드요. 자, 사람 이름이 들어간 기업 이름이기 때문에 더 없이 그냥 샤넬이라고 합니다. 되게 명품 브랜드가 이렇게
디자이너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서양. 자, 여기 있는 이 바다가 대서양이죠. 영어로는 아틀란틱 오션입니다. 자, 아틀란틱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아틀라스의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니까 덜을 안 붙이겠죠. 그런데 이 바다 이름은 아틀라스라는 신을 기념하거나 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기원전 아주 고대 그리스의 때에서부터 이 바다를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서 영어로 요즘에도 그때 아틀란틱이라고 불리던 그 바다,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The Atlantic Ocean이라고 합니다. 타임스퀘어. 자, 맨하튼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아주 유명한 곳이죠. 자, 영어로도 그대로 타임스퀘어라고 합니다. 더는 쓰지 않습니다. 자, 이 스퀘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사각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각형 모양의 광장, 공원, 녹지 공간, 이런 공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광장이나 공원은 사회 기반 시설, 공공지의 성격이 강해서 더 없이 쓴다고 했죠. 뉴욕 타임즈. 자,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신문입니다. 자, 영어로는 그대로 뉴욕 타임즈입니다. 자, 신문사나 시사 잡지 이름에 이렇게 타임즈가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신문이나 이런 잡지들이 우리 사회의 일상이나 시대, 중요한 시기의 사건을 기록하는 타임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뉴욕 타임즈는 직역을 하면 뉴욕의 신문사라는 이런 일반적인 단어로 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덜을 붙여서 특정을 해야 이 신문사의 이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나일강, 영어로도 나일 리버. 자, 나일은 고대 그리스어로 강이나 계곡의 의미랍니다. 이 나일이라는 외국어를 영국인들이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거죠. 자, 영어로는 아마 처음에 원주민들이 나일이라고 하는 그 강,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일 리버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영어식 이름이 됐고요. 역시 더 나일이라고만 해도 다 잘 알아듣습니다. 아마존. 자, 아마존강 아니고요. 이 아마존이요. 자, 애플이랑 마찬가지로 이 거대 기업이 아마존이라는 단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더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존이라고만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대기업을 말하는 줄로 알게 됐죠. 북극. 자, 지구에다가 자전축을 이렇게 그려보면 북극과 남극에 막대기가 꽂힙니다. 그래서 북극은 영어로 북쪽의 막대기, North Pole입니다. North와 Pole이 모두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일반 단어를 가지고 만든 이름에다가는 더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북극에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The Arctic인데요. 여기에도 더를 붙입니다. Arctic이 고대 그리스어로 곰을 말하는 단어래요. 그리고 원래는 이 뒤에다가 region이라는 일반 단어를 더 붙여서 곰이 나오는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더를 붙여서 곰이 나오는 그 지역이 북극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region은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북극에 사는 곰이라면 아마도 이런 곰이겠죠. 곰이 나오는 그 지역이 북극의 이름이었다니 뭔가 좀 귀엽고 재밌습니다. 참고로 북극곰은 영어로 폴라 베어스인데요. 이 폴라라는 단어는 이 폴에서 나온 단어죠. 45쪽. 한국 사람들은 45쪽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45 page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영어로는 page 45라고 합니다. 이때 이 page는 이 45번이라는 숫자의 타이틀과 같은 단어입니다. 호칭 같은 단어죠. 마치 예를 들면 101호실이라고 하면 영어로 room 101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간 이름은 관사를 함께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작 연습 모두 마쳤고요. 다시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서 복습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문을 만들어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 중에서 종속 접속사를 이용해서 복문을 만들었던 방법과 유사한
분사 구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